안녕하세요. 어머나 사연입니다. 오늘은 30년 권력의 그림자를 무너뜨린 여소장의 마지막 승부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픽션입니다. 등장인물과 지명, 사건 전개는 모두 창작이며 실존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 혼자만 희생양이 될 순 없습니다. 윗선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감옥에서라도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테러범으로 몰렸어요. 이번엔 정말 진실을 말하는 건가요? 또 속이는 건 아니죠? 정미가 잘하면 진짜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해주려고요. 제주도에서의 위험한 탈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은미와 수민, 김혜진 기자, 김 변호사는 각자 다른 항공편으로 서울에 돌아왔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권력층의 반격이었습니다. 장은미가 집에 도착한 것은 새벽 2시였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이미 검은색 승용차 2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감시받고 있는 것 같아요. 수민이 택시 안에서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자. 피할 수는 없어. 장은미가 결연하게 답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현관문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영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장은미 씨 국가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선임 요원이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장은미는 침착했습니다. 어떤 국가기밀을 위반했다는 건가요? 국가보안에 관련된 기밀 문서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유포하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휴대폰, 심지어 수민의 개인 물품까지 모두 압수해 갔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예요. 수민이 항의했지만 수사관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같은 시각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도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30년간 모아온 모든 사건 자료들이 압수되었고 사무실은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객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김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국가보안 사건은 예외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김혜진 기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조명일보 편집국에 갑작스럽게 호출된 김혜진은 편집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혜진 기자, 당분간 휴직하는 게 좋겠네. 편집국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김혜진이 당황했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내가 요즘 취재하는 사건이 국가기밀과 관련되어 있다더군. 신문사로서는 어쩔 수 없어. 김혜진은 분노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어디 갔나요? 진실을 보도하는 게 기자의 의무 아닌가요? 진실보다 신문사가 먼저 살아남아야지. 편집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가기밀 유출을 시도한 테러 조직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기밀 정보를 해외로 유출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장은미와 수민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주모자로 지목된 전직 국방부 소장 장모 씨는 북한과 내통하여 우리나라의 국방 기밀을
빼돌리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은미는 텔레비전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저런 거짓말을. 수민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를 북한 간첩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인터넷과 SNS에서도 조작된 정보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은미가 과거 북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을 왜곡하여 마치 북한과 내통한 것처럼 포장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전직 군 간부 30년간 이중 스파이 활동 의혹, 국가기밀 유출한 모녀, 해외 도피 시도하다 검거, 가짜 뉴스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산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비밀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김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변호사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들의 조작 능력이 우리 상상을 뛰어넘네요. 30년간 이런 식으로 진실을 묻어온 거군요. 장은미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매장해 왔나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수민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어. 장은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이 중장의 희생도 헛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야.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요.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김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명일보 후배 기자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선배, 큰일 났어요. 편집국에서 선배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보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김혜진은 절망스러웠습니다. 언론까지 완전히 장악당했네요. 장은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이들이 어떤 식으로 진실을 숨겨왔는지 이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거든요.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어. 장은미가 다시 말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하지만 권력층의 공세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권력층의 총공세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장은미에게 가장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민의 남편 정우진이 갑작스럽게 구속된 것입니다. 엄마, 우진이가 잡혀갔어요. 수민이 울음을 터뜨리며 장은미에게 전화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혐의로? 장은미가 당황했습니다. 횡령 혐의래요.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우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장은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정우진은 중견 건설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횡령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성격도 아니었어요. 조작된 혐의야. 우리를 압박하려는 거지. 장은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2살 된 정희까지 아동보호시설로 임시 분리 조치된 것입니다. 정희도 데려갔어요. 수민이 오열했습니다. 아이가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장은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녀 정희는 장은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그날 저녁 장은미에게
정체불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은미 소장님이시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사위와 외손녀의 안전이죠. 장은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들을 모두 포기하세요. 그러면 사위도 풀어주고 귀여운 정의도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무고한 가족을 건드리는 건 비겁한 짓이에요.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비겁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선택하세요. 가족의 안전이냐 아니면 그 쓸데없는 정의감이냐. 전화가 끊어진 후 장은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 살면서도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수민이 집으로 와서 장은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우진이랑 정의만 돌려받으면 돼요. 수민이 애원했습니다. 수민아. 장은미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엄마의 정의감을 이해해요. 하지만 우진이가 감옥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정의가 시설에서 얼마나 무서워할지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장은미는 딸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의는 엄마 아빠 없이 낯선 곳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까요? 다음 날 김 변호사와 김혜진을 만났을 때 장은미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장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김 변호사가 걱정했습니다. 장은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와 김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네요. 김혜진이 분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을 볼모로 잡는 건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3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굴복당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장은미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우진 씨의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그들이 증거까지 조작했다면 김 변호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김혜진이 제안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이 상황을 알리는 건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워요. 모든 언론이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보고 있으니까요. 장은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수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정의를 잠깐 만나고 왔어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의는 어때? 제가 가니까 할머니 찾고 아빠 찾아요. 엄마,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장은미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손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소장님을 탓하지 않을 겁니다. 장은미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30년간 권력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고하게 고통받는 가족들을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포기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고통받을 거예요. 장은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장은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의가 시설에서 울고 있을 모습, 정우진이 감옥에서 억울해할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수민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저 결정했어요. 수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뭘 결정했다는 거니? 우진이도 정의도 물론 소중하지만 엄마가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예요. 장은미는 딸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우진이도 분명히 같은 생각일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할 거예요. 수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장은미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이겨야 해요. 우진이랑 정의를 구해내야 해요. 장은미는 딸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수민의 용기 있는 결정이 있은 지 이틀 후 서울구치소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중장이 감옥 내에서 의문의 습격을 당한 것입니다. 이 중장이 샤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교도관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다행히 이 중장은 목숨을 건졌지만 머리와 갈비뼈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미끄러져서 넘어진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이 중장도 교도관도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죽을 뻔했다고. 이건 사고가 아니야. 이 중장이 병원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던 이 중장은 담당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시죠? 젊은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외부에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의사는 망설였습니다. 규정상 어려운데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제 목숨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까지요. 이 중장의 간절한 눈빛을 본 의사는 고민했습니다. 평소 이 중장이 다른 죄수들과 달리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떤 연락을 하시려는 건가요? 장은미 소장님께 전화 한 통만 드리고 싶어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장은미에게 이 중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님, 저 이 중장입니다. 이 중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중장님? 어떻게 전화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 목숨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장은미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저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다음에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소장님도 아시잖아요. 제 입을 막으려는 사람들이요. 이 중장은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죠? 기자회견을 여는 거예요. 감옥에서라도 진실을 말하는 거죠. 장은미는 놀랐습니다. 그럼 정말 위험해질 텐데요. 이미 위험해요. 어차피 그들은 저를 살려둘 생각이 없어요. 그럼 죽기 전에라도 진실을 말해야죠. 이 중장의 목소리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어떻게 기자회견을? 방법이 있어요. 담당 교도관 중에 양심적인 분이 계세요.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이 중장은 박 교도관을 찾았습니다. 박 교도관은 20년간 교도소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는데 평소 이 중장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봐 왔어요. 박 교도관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신지요? 기자회견을 열고 싶어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박 교도관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절차가.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하지만 죽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이 중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저질러온 죄악을 고백하고 진짜 악의 뿌리들을 밝혀내고 싶어요. 박 교도관은 이 중장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위험할 텐데요. 이미 위험해요. 어제 일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결국 박 교도관은 이 중장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정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죄수의 사과 기자회견 요청을 막을 명분은 없었거든요. 이틀 후 서울구치소 회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중장이 회견실에 나타났을 때 기자들은 놀랐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얼굴에 멍이 든 모습이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이 중장입니다. 이 중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30년간 저질러온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평소 오만했던 이 중장의 변화된 모습에 놀란 거였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순히 사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 혼자만의 죄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더 큰 권력의 앞잡이였을 뿐입니다. 회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90년대 백호파 사건부터 최근까지 저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정원장을 비롯해 검찰총장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이 저를 앞세워 더러운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더러운 일은 제가 했지만 지시는 그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이 중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도 저를 입막음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당한 일도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밝혀주시겠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중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현 국정원장 박모 씨, 검찰총장 최모 씨, 그리고 갑자기 회견실 문이 열리며 교도소 관계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견을 중단해야겠습니다. 교도소장이 나타났습니다. 왜 중단해야 하는 거죠? 기자들이 항의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국가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서요. 이 중장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진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장은미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겁니다. 기자회견은 강제로 중단되었지만 이미 핵심 내용은 방송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이 중장의 고백을 들었어요. 그날 밤 장은미는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중장이 마지막 남은 양심으로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장은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중장의 안전이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중장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이 중장의 기자회견이 방송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로 중단된 기자회견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김혜진은 해고 위기에도 불구하고 조명일보에 출근했습니다. 편집국장이 그녀를 보고 난색을 표했지만 김혜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국장님,
이 중장의 기자회견을 보셨죠?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김 기자, 자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나? 회사에서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럼 더욱 보도해야죠. 언론의 사명이 뭔가요? 김혜진의 열정에 편집국장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도 기자 출신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언론인의 양심이 꿈틀거렸어요. 위험할 텐데. 위험하다고 진실을 외면하면 우리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니에요. 결국 편집국장은 김혜진의 기사 작성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대신 책임은 내가 질게. 자네는 최대한 객관적으로만 써 객관적이어야 해. 김혜진은 밤을 새워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 중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함께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종합한 특종 기사였어요. 30년간 숨겨진 권력 비리의 진실 이 중장 나는 앞잡이였을 뿐. 기사가 나간 후 조명일보에는 독자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지지하는 내용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나타났네요. 김혜진 기자님 응원합니다. 이런 기사를 기다렸어요. 김혜진의 용기에 감동받은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BC의 베테랑 기자 이성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될 것 같아. 조명일보가 용기를 냈는데 우리가 뒤처질 순 없지. MBS의 탐사 보도팀도 관련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BSC는 이 중장 사건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언론의 변화는 시민들의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장은미를 지키자 해시태그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장은미를 지키자. 진실을 숨기지 마라. 이중장의 용기를 응원한다. 30대 직장인 박민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침묵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장은미 소장님과 이 중장님의 용기에 응답합시다. 이 글이 공유되면서 수천 명이 동참했습니다. 대학생 김지연은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하루 만에 1만 명이 서명했어요. 시민들의 반응을 본 정치인들도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의원 김대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중장의 폭로는 단순히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권력 구조의 문제를 드러낸 중요한 증언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움직였습니다. 진빛연대, 경안회련, 투명사회 만들기 실천 모임 등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권력기관의 진실 은폐 시도를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이런 분위기 변화를 감지한 장은미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네 사람의 표정도 밝아졌어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김혜진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취재를 시작했어요. 김 변호사도 고무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네요. 이제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위험해요. 장은미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실제로 권력층의 반격도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장은미를 중상모략하는 가짜 뉴스들이 체계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시민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가짜 뉴스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팩트체크를 통해 진실을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진실 지킴이 모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IT 전문가, 기자, 일반 시민들이 힘을 모아 가짜 정보에 대응했어요. 대학 교수 이민호는 자신의 블로그에 분석글을 올렸습니다. 이 중장 사건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 글은 하루 만에 1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변화는 오프라인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자발적인 소규모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서울광장에서는 50대 주부 최영희가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왜 시위하세요? 지나가던 시민이 물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좀 더 정의로웠으면 해서요. 최영희의 시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며 수민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장은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진실은 결국 이기는 거야.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정우진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 정희는 시설에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김혜진이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다뤄질 예정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수민이 기대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김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장은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민들의 지지와 언론의 각성, 그리고 정치권의 관심까지 분위기는 분명히 바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권력층도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장은미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시민들의 지지와 언론의 각성이 이어지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권력층 내부에서였어요.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미 동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 국정원장의 지시로 장은미 일행을 감시하던 요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과장님, 정말 이게 맞는 일인가요? 젊은 요원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20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돼. 하지만 이 중장 기자회견을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김 과장도 사실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0년간 국정원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더러운 일들을 목격해 왔거든요. 최 요원 조심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최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국가를 위한 일인지. 그날 밤 김 과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중장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도 그런 일들에 관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검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검찰총장 밑에서 일하던 부장검사 이정우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이정우는 20년 전 신임 검사 시절부터 최 검찰총장을 존경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중장의 폭로를 듣고 나니 과거의 일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총장님이 정말 그런 일에 관여하셨을까?
이정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이정훈은 용기를 내어 동료 검사들과 은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중장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죠. 한 검사가 답했습니다. 정우진 씨 사건도 이상해요.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더군요. 다른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정훈은 동료들도 같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언론계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대형 언론사의 중견 기자들이 비공식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권력의 나팔수 역할만 할 건가? MBS 기자 박성민이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 잘릴 수도 있어. CBC 기자 신혜원이 걱정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진실을 외면할 건가? 김혜진 기자를 보라고. 혼자서도 용기를 냈잖아. 결국 이들은 공동으로 진실 규명을 위한 기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정원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과장이 마침내 양심 고백을 결심한 것입니다. 김 과장은 신뢰할 만한 후배 최민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요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이 중장이 한 말이 맞아. 나도 그런 일들을 목격했거든. 최민수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90년대부터 최근까지 수많은 조작과 은폐 작업들이 있었어.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지시는 박 원장이 내렸고 김 과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공범이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모아야 해. 내부 고발을 하는 거야. 이들은 며칠에 걸쳐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과거 비밀 작전 보고서들과 지시 문서들을 복사해뒀어요. 검찰에서도 이정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 사건의 증거를 재검토해 보니 명백한 조작 흔적들이 발견되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억지로 끼워 맞춘 거네요. 이정훈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일단 조용히 재조사를 시작해 봅시다. 이런 움직임들이 권력층 내부에 알려지자 박 국정원장과 최 검찰총장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오고 있어. 박 국정원장이 최 검찰총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결속을 다져야 해. 최 검찰총장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균열은 더욱 커져가고 있었어요. 마침내 김 과장이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김혜진 기자에게 익명으로 연락한 것입니다. 기자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정보인가요? 국정원 내부 문서들이에요. 이 중장 사건과 관련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김혜진은 흥분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가 20년간 국정원에서 일하면서 모은 자료들입니다. 전달받은 자료를 본 김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국정원장의 직접적인 지시 문서들과 비밀 작전 계획서들이 있었거든요. 이정훈 부장검사도 정우진 사건의 조작 증거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검찰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통해 진실을 알렸어요. 정우진 씨 사건은 처음부터 조작되었습니다. 이정훈이 기자회견에서 폭로했습니다.
증거들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는데 조사해보니 모두 허위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내부 고발들이 이어지자 권력층은 완전히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국정원장은 부하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누가 세고 있는 거야? 당장 찾아내.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버렸어요. 최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정훈 그놈을 당장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이정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특종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0년 권력 카르텔의 실체 드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내부 고발자들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넘쳐났어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야 진짜 공무원다운 분들이 나오고 있네요. 장은미는 이런 변화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장은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희망이 보여요. 수민도 기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권력의 피라미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결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부 고발이 연이어 터지자 국회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국정감사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김태영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긴급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태영 의원은 평소 중도 성향으로 유명했는데 이번 사건에는 여야를 떠나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장은미 전 소장과 관련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 듣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은미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진실을 말할 기회가 왔네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장은미가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박 국정원장과 최 검찰총장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절대 진실이 나오면 안 돼. 박 국정원장이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장은미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이들은 장은미의 과거를 파헤쳐 흠집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흠잡을 데 없이 살아온 장은미에게서는 별다른 약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국정감사 전날 서울구치소에서는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중장이 국정감사에 화상으로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것입니다. 이 중장, 정말 괜찮겠어요? 박 교도관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 중장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짊어진 죄악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국정감사 당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 국민이 TV 앞에서 이 순간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장은미가 증인석에 앉았을 때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모든 이가 주목했어요. 김태영 위원장이 국정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은미 전 소장님, 먼저 국민들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장은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국방부 소장 장은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30년간 숨겨진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야당 의원 박민호가 첫 질문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주장하시는 30년간의 권력 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은미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90년대 백호파 사건부터 최근까지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일부 언론이 결탁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가요? 장은미가 준비해온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30년간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녹음 파일, 문서, 사진 등 모든 것이요.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여당 의원 최상훈이 반박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진짜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국과수에서 감정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모든 자료는 진본입니다. 이때 화면에 이 중장이 나타났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이 중장님, 장은미 소장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영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이 중장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30년간 그들의 앞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으셨나요? 현 국정원장 박모 씨, 검찰총장 최모 씨,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입니다. 이 중장의 증언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박 국정원장은 90년대부터 저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증거는 만들면 된다. 깔끔하게 처리하라는 식으로요. 야당 의원들이 더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언론 조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장은미가 답했습니다. 특정 언론사 사주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기자들을 매수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들이 모두 있어요. USB 내용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 기사는 절대 내보내면 안 돼. 국가 기밀이야. 박 국정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묻어버리겠습니다. 언론사 간부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여당 의원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였거든요. 이번에는 사법부 매수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나올 예정인가요? 이 중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쪽에 유리하게 나올 겁니다. 현직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김태영 위원장이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증거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부와 행정부 전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중장이 마지막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장은미 소장님께도 용서를 구합니다. 장은미가 이 중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 중장님의 용기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어요. 국정감사는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고 30년간의 진실이 백일화에 드러났어요. 마지막에 장은미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과거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권력은 국민의 것입니다. 그 권력을 사사로이 남용한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후련합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국정감사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 권력 비리 폭로, 충격적 증거 공개, 이 중장 모든 것이 사실 증언, 검찰 국정원 수뇌부 직격탄,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온라인에는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장은미 소장님과 이 중장님께 감사드린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 하지만 장은미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장은미가 수민에게 말했습니다. 우진이와 정의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곧 가능할 거야.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될 차례였어요. 국정감사에서 진실이 공개된 지 일주일 후 검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과 국정감사 결과를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특별검사 임명이 결정되었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 국정원장과 최 검찰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특별검사 이철수가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 국정원장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박 국정원장이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변호사를 구하고. 아니, 이미 늦었나? 박 국정원장은 30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왔지만 막상 수사를 받게 되니 당황스러웠어요. 최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수사해왔던 그가 이제는 수사를 받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이 중장 때문이야. 최 검찰총장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박 국정원장이 먼저 구속되었습니다. 30년간 권력을 휘둘렀던 그가 수갑을 차고 검찰청으로 향하는 모습이 전국에 중계되었어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박 국정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는 아니었어요. 상황이 불리해지자 어쩔 수 없이 하는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최 검찰총장도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우진이 석방된 것입니다. 허위 증거로 구속된 것이 확인되어 즉시 석방 조치합니다. 담당 검사가 발표했습니다. 수민이 구치소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우진의 모습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진아. 수민이 달려가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수민아, 고생했어. 정우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어떻게 지냈어? 매일 아빠 찾았어. 이제 함께 데리러 가자. 아동보호시설에서 정희를 데려오는 길, 2살 난 정희는 아빠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아빠. 정희가 정우진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빠가 잠깐 일이 있었어. 이제 다시는 안 떠날게. 정우진이 딸을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장은미도 손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희가 장은미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정혜 많이 컸네. 장은미가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TV. 장은미는 손녀의 순수한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칠 후 서울구치소에서는 특별한 면회가 이뤄졌습니다. 장은미가 이 중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중장님 덕분에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아닙니다. 소장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중장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짊어진 죄악을 내려놓은 후에 홀가분함이었어요. 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수민양과 정희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이미 용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합니다. 소장님의 관용에 정말 감사드려요. 이 중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세요? 장은미가 물었습니다. 감옥에서라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좋은 마음이네요. 한편 김혜진 기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혜진 기자님, 올해의 탐사보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요? 김혜진이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한 공로를 인정받으셨습니다. 김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해고 위기까지 갔던 자신이 이런 상을 받게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시상식 날 김혜진은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낸 장은미 소장님과 이 중장님, 그리고 내부 고발을 한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앞으로도 진실을 보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변호사에게도 의미 있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권력감시재단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시민단체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김혜진 기자님도 함께 하신다고 하세요. 김 변호사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30년간 권력과 맞서 싸워온 경험을 사회를 위해 활용하고 싶었거든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시민감시재단이 창립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이사장을, 김혜진이 사무국장을 맡았어요. 재단의 첫 번째 일은 권력기관 투명성 감시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김 변호사가 창립식에서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수민 가족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우진은 원래 직장으로 복귀했고 수민은 육아에 전념했어요. 정희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수민이 장은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엄마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장은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도 시민단체에서 일해볼까 해. 김 변호사님이 제안하셨거든. 좋은 것 같아요. 엄마한테 딱 맞는 일이에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정우진과 수민, 그리고 정희까지. 할머니, 나쁜 사람 잡아? 정희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반성하도록 도와준 거야. 장은미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할머니 짱. 정희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장은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정의가 살아갈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 장은미가 중얼거렸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권력 기관들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었고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들이 도입되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4월, 장은미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시민감시재단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국정원 투명성 보고서 검토회의가 있어요. 김혜진이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알겠어요. 준비는 다 됐나요? 네, 모든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재단 설립 후 장은미는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그녀에게는 천직이었어요. 예전에는 권력 안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권력을 견제하는 일을 하고 있네요. 장은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이죠. 우리가 있어야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니까요. 점심시간 장은미에게 수민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아버지를 만나러 가려고 해요. 장은미는 수민의 말에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이 중장이 수민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수민은 한 번은 만나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정말 괜찮겠어? 네, 정희도 함께 데려가려고 해요. 할아버지를 한 번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장은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희가 아직 어린데 이제 5살이에요. 그리고 혈육의 정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알고 나니까 더 궁금해져요. 저녁에 수민과 정희는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정희는 처음 보는 곳이라 신기해했어요. 엄마, 여기가 어떤 곳이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반성하는 곳이야. 면회실에서 이 중장을 본 순간 수민의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부를 수는 없었거든요. 이 중장도 수민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장은미에게서 들은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어요. 눈앞에 앉은 이 아름다운 여성이 자신의 딸이라니. 수민 씨,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중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민도 감정을 억누르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 모두 진짜 관계를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통하고 있었어요. 이 중장이 정희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의 외손녀였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이 아이가 정희 양이군요. 정말 예쁘게 자랐네요. 할머니를 많이 닮았다고 해요. 수민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수줍어하며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정희야, 인사해봐. 수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이 중장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수민 씨, 제가 정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수민은 이 중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혼자 키우게 만든 것, 그리고 최근에 가족들을 괴롭힌 것 모두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이 중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의 관용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도 이 중장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지? 네,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아저씨가 못다한 사랑까지 모두 주신 분이거든. 정희는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라는 건 느꼈어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매일 후회합니다. 이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지 못한 것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거예요. 아닙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중장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아저씨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내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그리고 너도 그렇게 잘하렴. 내 정희가 힘껏 대답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이 중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민 씨, 정희 양이 크면 가족의 소중함을 꼭 알려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원망보다는 이해로 받아들여 달라고 전해주세요. 수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이미 모든 걸 이해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는 길에 정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왜 울었어? 많이 후회하는 일이 있나 봐. 아저씨가 우리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 특히 엄마를. 수미는 정희의 순수한 직감에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구나 싶었어요.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 끈으로 말이야. 그날 저녁 장은미는 수민으로부터 면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땠어? 장은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잡했지만 만나길 잘한 것 같아요. 수민이 답했습니다. 다행이네. 엄마,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정희에게는 아직, 물론이죠. 아이가 더 크고 나서 천천히 알려줄게요.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한 달 후, 재단에서는 3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재단을 지지해준 시민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모였어요. 장은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변화는 혼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시민이 함께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용서와 화해,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치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장은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일이 정리된 지 3년이 되었다. 수민이가 친아버지를 만나고 와서 많은 생각이 든다. 28년간 떨어져 살았지만 혈육의 정이라는 것은 정말 있나 보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것을 보니 신기하다. 언젠가 정의도 진실을 알게 될 텐데 그때 현명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며칠 후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그 아저씨가 정말 착해지고 있는 거 맞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수민이 덧붙였습니다.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느꼈어요.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장은미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야. 때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 네, 저도 가족을 사랑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28년간 숨겨진 비밀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장은미의 용기, 이중장의 참회, 그리고 수민의 용서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장은미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끊어진 줄 알았던 가족의 끈도 조용히 이어졌고 새로운 희망과 따뜻한 용서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